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데 경매와 스마트 스토어를 비교했을 때 투자 대비 아웃풋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20대신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파트 단기 매도까지 완료하셔서 인터뷰 해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잡러를 꿈꾸는 29살 달려라 이니입니다. 아니, 근데 29살이면 저는 애 키우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길래 경매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작년까지는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고민 끝에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 끝에 퇴사까지 하시게 되신 걸까요? 왜냐면 29이면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뭔가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밥줄이 끊긴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 과감하게 회사를 딱 그만둘 수 있었던 계기나 아니면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면은 9 to 6라고 하죠. 늦게는 7시, 8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은 뭔가 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9시,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하루의 스케줄을 제가 뭔가 활용할 수 없고 회사에만 뭔가 속박되어 있다는 그런 현실들에 좀 답답함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퇴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지금 경매까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6시에 퇴근하면 6시부터 하면 되잖아요. 6시 반에 퇴근하고 집에 오고 밥도 먹고 하면은 뭐 8시 반, 9시 되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8시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을 많이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온라인 사업이었는데요. 온라인 사업? 네. 어떤 온라인 사업을 혹시 하셨을까요? 저도 온라인 사업 좀 하는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했었었는데 스마트 스토어. 소위 말해 이제 뭐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뭐 국내 위탁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매출이 났었지만 계속 그 스마트 스토어 일을 할수록 이걸 내가 뭐 3년, 5년 뒤에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좀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었었고 그때 이제 유튜브만 키면은 뭐 월천, 뭐 맞아, 스마트 맞아. 스토어로 월천 맞아. 한두 시간만 하루에 일해도 월천 만들 수 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혹해서 이건 강력한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안정적인 매출을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일들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진짜 항상 궁금했는데 정말 하루에 1시간 일하면 월 1,000만 원 나와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었을 때는 한두 시간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 시간까지 만들기까지는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되고 영혼까지? 처음에는 5시간, 6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방금 얘기하셨던 거 그 네. 온라인 비즈니스 하셨을 때 네네. 가장 많이 벌었던 순수익은 얼마예요? 제가 가장 작게는 0원에서부터 영원. 가장 높게는 순수익으로 한 300만 원까지는 벌었었던 것 같아요. 순수익 300만 원까지. 근데 네네. 그러면 하루에 5시간, 6시간 묶여 있는 거예요? 그쵸.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뭐 AS가 들어오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제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벌 수 있다. 수익화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했었습니다. 경매는 정책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10년이 지나도 비슷할 것 같고 제가 시작했던 7년 전, 8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변한 게 없어서 답답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그냥 계속 반복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제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럼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한 2년 반 정도 광고 회사를 다녔었고요. 거기서 마케팅, 기획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마케터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마케터들이 되게 일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 6시에 퇴근하는 마케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6시에 퇴근하셔서 스마트 스토어 5시간씩 하신 거죠?
당연히 야근이 있었던 날은 온라인 스토어에 시간을 쏟을 힘도 없었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 회사는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야근이 없거나 시간이 있었던 날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매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집에서 백수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다. 근데 저는 저 20대 후반, 30대 생각해보면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 마케터 하시다가 경매도 하시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도 하시고 계시고 다양한 잡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저 20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게 그냥 간호대학 나왔고 간호사로 취업하면 다른 직종으로 가도 그냥 간호사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이 되게 좋은 월급과 처우라면 그만둘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부러운 게 또 이제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 꼰대가 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도 충분히 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시대가 되게 부러운 것 같고 한편으로는 계속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본인의 일을 찾으신 게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일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또 프리랜서 강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본업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엔잡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여러 가지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과연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그중에서 내 메인 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그런 도전을 해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회사 일도 다녀봤고 내가 잘하는 뭐 강사 일도 해보고 좀 온라인도 해보고 또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재능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은 지금 프리랜서 강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프리랜서 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대답을. 그럼 내년 이맘때는 정말 25년 동안 5개 이렇게 낙찰받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직장 연봉의 2배만큼을 버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프리랜서 강사 그거 얘기하지 말고 저 부동산 전업으로 투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만들기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전업으로 합니다. 이 말을 부끄러워서 약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한 1년 동안 성과를 내시면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 부동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다양한 일도 많이 하시고 재능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찌하여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도 너무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가지고 있는 시드가 워낙 적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고민도 많고 답답한 게 많았던 그 시점에 우연히 당자쌤의 이제 무료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액으로도 경매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경매 세상을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되게 큰 돈이 필요한 줄 아셨군요, 원래는. 네, 맞아요. 원래 부동산 투자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1000단위는 안 되고 억 단위는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럼 제 강의 들으시고 소액으로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나도 도전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많은 모르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 또는 경매 투자 하신다 그러면 되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200만 원, 1500만 원 정말 작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을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신 경우도 있고 2, 3천만 원 정도 종잣돈으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신 게 부동산 경매예요. 그래서 꼭 큰 금액이 없으셔도 소액으로 도전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려라 이니님은 투자금이 얼마셨죠? 저는 한 3천만 원대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와, 3천만 원으로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29살에 3천만 원이면 거의 전 재산인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근데 29살에 3천만 원이면 맞아요.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투자였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요. 저는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할수록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들을수록 도전해 볼 만하겠다. 이 정도면은 내가 다 읽더라도 다시 도전해보면은 벌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정말 똑부러지네요. 어떤 느낌 드냐면 이니님의 40대는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근. 그러면 사실 부동산 경매 한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엄청 놀라시고, 그리고 이니님도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경매는 사실 정말 몰랐고요. 음. 드라마에서만 접해봐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고 그런 되게 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 겪을 일도 아니고 엮여질 일도 아니다? 네,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나 경매할 거야 하니까 뭐래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뭐 너가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게 맞는 건지,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시작할 수는 있는지 좀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처음 낙찰된 물건을 잘 매도까지 완료하고 그거를 보여드리니까 지금은 많이 서포트 해주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으니까 시작할 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묵묵히 성과를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반대가 많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인식을 쏟아낸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과를 보여주시면 그때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 없었어요? 이번에 돈 벌었어 이러니까 나도 가르쳐줘 이런 친구 없었어요? 저도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만 말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간략하게 설명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뭐부터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알려달라라고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무료 강의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지금 아마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일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20대에 뭔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 공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있는 20대들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님은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제가 1억 7,86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1억 9,8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와. 네, 이거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살짝 설명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 종잣돈으로 1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낙찰 받으실 수 있었죠? 대출이 얼마 나온 거예요? 대출이 한 1억 3천만 원대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출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나왔고 가지고 계신 투자금이 3천만 원을 더해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억 7천에 낙찰 받고 1억 9천에 매도하셨는데 얼마가 남으신 거예요? 저는 세금까지 다 떼서 한 85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수익이 850만 원? 원.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명도 완료하고 얼마 만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명도를 완료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했고요. 총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낙찰 받고 매도까지 3개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데 경매와 스마트 스토어를 비교했을 때 시간과 그리고 투자 대비 아웃풋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경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매출을 0원을 벌지 200만 원을 벌지 그게 변동도 너무 심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매는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시뮬레이션 돌린 대로 다 된다면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아니에요. 저 당자쌤이 알려주신 와, 대로 진짜.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컸으면 진짜 좋겠다 싶을 정도 옆에서 보는데 엄마 미소가 진짜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따님이 혹시 20살이세요? 아니, 우리 딸은 이제 17살이 돼요 이번에. 오, 그러면은 20살 되면은 바로 경매. 아니, 그 전에 들어가게. 시켜야죠. 그 전에 지금부터. 네, 들어가는 그 전에 건가요? 봐가지고 공부를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제가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물건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산? 근데 지금 서울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무슨 용기로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낙찰을 받으신 겁니까? 이 물건이 저는 될 것 같았고 어? 부산의 바다도 한번 보러 가고 싶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찰하거나 낙찰받아서 가게 되면 여행처럼 갔다 와야지 즐겁고 행복해서 또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진짜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시는 걸 하셨나요? 네, 이번에 가서 이제 집 한번 보고 시간이 남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광안리 쪽에 좋은 이제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와, 성공하셨네요. 아니에요. 이제 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시다. 근데 처음 낙찰 딱 받았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땐 좀 오기가 가득했었어요. 오기? 네, 여러 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분명히 될 거다. 이제는 될 때가 왔다라는 좀 이젠 때가 생각이 왔다. 있어서 생각보다 놀라지도 않고 드디어 때가 드디어 왔구나.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몇 번 정도 떨어지고 낙찰 받으신 거예요? 저는 한 4번 정도 떨어지고 아. 5번째에 이제 낙찰되었습니다. 엄청 요번엔 꼭 될 거다 하다가 딱 5번 만에 낙찰되니까 막 두렵거나 무서운 생각은 안 드시고. 사실 두렵기는 했는데 워낙 당자쌤이 얘기해주신 경험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름 머릿속에서 상황극들을 많이 펼쳐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저 강의 때 물론 이론도 말씀을 드리는데 수다나 잡담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들을 진짜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경매는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셔가지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케이스들을 얘기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뭐 강의 때 얘기했던 거나 재밌었던 거 기억 남는 내용 있으신가요? 정말 많기는 한데 결국은 하면은 될 일은 다 돼 있게 된다. 저는 이 말이 좀 짧고 굵고 머릿속에 좀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은 될 일은 결국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대단하시다. 근데 낙찰 받고 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때 기분은 또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더러운 아파트 집은 처음 봤었고요. 우선은 집 상태가 너무 더러웠고 그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이 타일과 떨어져 있는지 오물이 흐르고 있어서 좀 냄새가 좀 최악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전에 키우셨던 대형 애완동물이 이제 있으셔서 악취 때문에 제가 그곳에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좀 두통이 오더라고요. 어머나. 악취 때문에 매도가 안 되면 어쩌지?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좀 웃음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처음에 들었죠. 그런 집을 처음 봐서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달려라 이니님은 부잣집에서 크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썩은 아파트를 너무 많이 봐서 항상 언제나 담담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집을 봤는데 저랑 같이 간 친구는 네. 이게 맞아? 이게 맞니? 그랬었거든요. 친구 더 놀라셨구나. 네, 근데 제가 이게 당자쌤이 보여주셨던 최악의 집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정도 곰팡이는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럼요. 악취면 청소하면 될 거다. 이렇게 그럼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물이 변기에서 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진짜요? 거기에 똥은 없었나요? 없었고요. 다 이렇게 흘러서 흔적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집이 진짜 대박으로 잘 팔렸어요. 네. 그래서 항상 딱 들어가면 변기부터 봐요. 혹시 그분이 거기 계시면 되게 잘 팔릴 거니까. 요번에 되게 쉽게 잘 매도까지 하신 이유가 아주 그 오물들의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 오물을 보면 놀라지 마시고 이거 잘 되겠다.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근 혹시 명도에서는 특별히 힘든 건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엄청난 집에 살고 계신 분은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선은 들어갔을 때 이제 아이들도 살았던 집이었고 또 엄청 큰 대형견을 2마리 키우고 있어서 좀 많이 복잡하고 그런 상태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저랑 약속했던 이제 날짜에 나가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여유를 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사실 성인 되고 처음으로 그렇게 어떤 다른 타인이랑 전화로 싸워봤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싸워야죠. 네, 쟁취해야죠.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도 이게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제가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 있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막 강의할 때 막 화냈던 거, 그리고 싸웠던 거 이런 얘기도 조금씩 하잖아요. 네. 그때 솔직히 이해 안 됐죠. 그쵸. 오히려 좋게 타이르고 예쁘게 말하면 되지. 그치. 왜 저렇게 사람이랑 싸우지 싶었는데 이게 저도 결국
결국은 전화를 붙잡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더니 잘 나가셨나요? 결국은 좋게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경매하면서 느낀 거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내 기회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악착같이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야기해야지 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경매하면 뭐 싸운다 이런다 라기보다는 어떤 점유자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실히 내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야기하는 방법들은 배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시면은 사실 이 나이대에 다른 친구들보다 좀 역량이나 이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다니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 협상을 하고 누군가를 말로 설득해서 내보내는 과정이 인생의 역량과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삶이 좀 쉬워지는 것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삶이 조금 쉬워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고난의 행군 중이십니까? 아직은 좀 더 많은 고난들을 경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 고난이 무서워요? 아니면 기대가 돼요? 저는 기대가 돼요. 네. 내가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맞나? 내가 싸우려고 진짜 경매 시작했나?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 항상 오긴 오더라고요. 네. 당근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매도 바로 하셨잖아요. 혹시 꿀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빠르게 매도할 수 있었던 꿀팁. 우선 저는 이제 직접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집 취향이라든지 상태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상태와 비슷하게 집을 이제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께 연락을 해서 손님분들 반응은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점이 제가 빨리 매도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소장님을 내 편으로 만드셨군요. 네, 맞아요. 그 동네에 낙찰받으셨던 그 동네의 부산 분들은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던가요? 그냥 깔끔한 거? 깔끔하고 최대한 그냥 화이트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똑같네요, 같아요. 어차피. 네, 그건 똑같아요. 네, 그냥 화이트, 깔끔, 감성. 네, 네, 맞습니다. 똑같네요. 변기도 깨져가지고 오물이 막 새던 집을 어떻게 그렇게 냄새도 다 빼시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변기통은 쓸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새 걸로 이제 바꾸고 제가 좀 손을 대기에는 너무 많은 오염 물질들과 그리고 이제 악취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소 업체를 사용했었었는데 그 청소 업체에서 이제 말하기를 최근 2, 3년 동안에 이렇게 더러웠던 아파트는 오랜만이다 하면서 오랜만이다. 네, 열심히 청소를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깔끔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약간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꼭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 이 집을 깨끗이 만들고야 말겠다. 약간. 맞아요. 네. 그러면 변기만 교체하신 거예요? 변기랑 이제 뭐 도배라든지 그리고 제가 갔었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걸림막이 된다는 그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가지고 철거할 부분들은 철거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이제 LED 조명들을 설치했더니 덕분에 더 깔끔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 명도할 때, 수리할 때, 판매할 때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어떨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물건을 이제 내놓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힘들긴 했는데요. 한 달 기다렸는데 그것도 힘들었군요. 네, 제가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한 달도 좀 힘들었는데 결국은 생각해보면 그 당자쌤이 처음에 얘기해주셨던 팔릴 집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매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잘 참으신 거 왜냐면 그 매도 기간 동안에 매도가 안 되니까 정말 멘탈이 나가세요. 그래서 맨날 보내는 거야 카톡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벌써 22일째 집을 내놨지만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벌써 23일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되게 기다리는 기간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낙찰 받고 외도미 세팅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진짜 외도미 세팅하시고 정신 딱 차려보고 외도미 오픈을 해 놓으면 명도랑 매도까지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견디시고 참는 방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근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시고 프릴에서 강사도 해보시고 다양한 엔잡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동산 경매 이 소액 단타를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어. 특히 뭔가 나만의 무기를 찾고 싶고 그 무기로 수익화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경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랑 경매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뭘 추천하시겠어요? 진짜로. 그거는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를 좀 추구한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로 확실하게 좀 수익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액 경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멋지네요.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영상에 출연하시기로 결심한 계기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되게 뭔가 답답하고 좀 고민이 많았던 시점에 이제 당자쌤을 만나게 돼서 경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도전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출연하게 됐고, 그 당자쌤들이 얘기해 주셨던 다양한 팁들이 제가 명도에서 매도까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 감동입니다. 블러 처리돼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거의 아이유 플러스 신민아 플러스 김태희.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자, 그러면 이제 24년이 한 달 남았어요. 네. 25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죠? 저는 2025년에 이제 경매로만 순수익 1억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와우. 그러면 몇 개를 낙찰 받으셔야 돼요? 5개 정도 좋습니다. 낙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부지런히 또 움직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니님은 내년에 또 1억 목표 달성을 하셔가지고 저랑 한 번 더 인터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얼만큼 더 성장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사이에 경험한 것들도 더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나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인생이 뭔가 좀 답답한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또 한 번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를 기약하면서 꼭 그날이 오길 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